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해볼 텐데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예,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돈을 좀 모을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통장에 왜 돈이 없는지, 내 통장에만 과연 왜 그럴까?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원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죠. 자장면. 예, 현재 전국 평균 가격이 약 6,300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2000년도에는 2,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연 3.75% 정도 이제 상승분이 발생이 됐겠죠, 물가가.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43년도에 3.75%로 가정을 하게 되면 13,150원. 그다음에 결국은 짜장면 두 그릇으로 지금 먹었던 이제 가치들이 미래 시점에서는 이제 한 그릇밖에 먹을 수 없다. 예, 요게 이제 물가겠죠.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저축을 할 때 여기 이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물가는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하는 거는 이제 곱하기가 되겠죠. 할증. 미래 가치로 갔을 때는 곱하기 물가로 계산되고 이제 n승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했을 경우에는 할인. 그러니까 나누기 투자 수익률이 되겠죠. 수익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00만 원의 가치는 물가 상승률 3%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 미래 가치는 1,343만 원 정도가 돼야 그게 맞는 거고요. 미래 가치 1,000만 원을 투자 수익률 3%로 할인했을 경우에는 이 가치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서 돈을 모으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목적과 목표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대학을 뭐 가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요거는 목적이겠죠. 대학 진학에 대한 목적. 그러면 이 목표라는 거는 뭐냐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요거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겠죠. 예.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모을 때 목적으로 그냥 돈을 모았어요. 그냥 돈을 모아야 된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수익률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요. 목표는 재무설계에서 기본입니다. 요거를 여러 가지로 좀 나눌 때 우리가 소득 관리를 가장 또 중요하겠죠. 근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은 뭐 확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렵죠. 지출 관리. 예. 한번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지출 관리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예. 다가올 노후에 대한 준비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자산 관리 요거는 특히 이제 할 때 기간 분산하고 위험 분산 예.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위험 관리 아무리 돈이 많아도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그쪽으로 돈이 쏠려버리기 때문에 목표 자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생애주기별 라이프 사이클인데 이거는 이제 평균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수익 곡선 우리가 사회초년생 때 취직을 해서 돈을 일반적으로 모으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요즘에 이제 50대 정도 되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 정년이 오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입은 꺾이겠죠. 단 지출은 계속 올라가고요. 내가 경제적 정년이 온다고 하더라도 낮춰지겠지만 이 지출 곡선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갭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한번 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무 목표별 이제 투자 포인트인데 목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나는 뭐 저축 여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짜리 적금을 한번 법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미래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수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뭐 적금으로 법다 열심히 해서 예,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5천만 원이 생겼어. 근데 목표가 없었어요, 이 자금은. 그러다 보니까, 예, 남편분들
갑자기 뭐죠? 야, 차 바꾸자. 자동차. 그러면 아내분들 뭐라 그러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냉장고하고 뭐가 망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데. 때로는 대한민국의 어머님들 애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적금을 타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백화점에 세일이 보이기 시작했죠. 40% 세일. 일단 한번 가방 하나 사셔야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이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만기가 되던 어떤 경우가 됐을 때 그거를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비합리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굉장히 많이 쓰실 텐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현금과 신용카드로 또 똑같은 동일한 물건을 구입을 한다 그러더라도 현금으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물건을 선택한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작용들이 다 연구가 됐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현금으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소비 패턴을 어느 정도 갖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1년치 신용카드 내역을 쭉 뽑아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떤 용도로 썼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소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적 자금, 결혼 자금이 됐던, 뭐 자녀 교육이 됐던, 뭐 여행 자금이 됐던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내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적은 금액으로 그 돈을 만들 수가 있겠죠. 나중 시점에서 닥쳐가지고 하게 되면 그만큼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무래도 오랜 시간 투자하는 중장기 자산이기 때문에 너무 안정형보다는 약간 수익 추구형을 포트폴리오를 같이 만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의 어떤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항상 어떤 이런 중간 점검을 꼭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자녀가 좀 어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주소득원. 주소득원은 꼭 남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내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사고, 질병, 사망 등 위험사항에 대한 검토. 리스크 관리 해치겠죠. 다음 시간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드릴 텐데,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모아도 그게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돼서 그쪽으로 돈이 쏠려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 자녀가 어릴수록 꼭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노후자금, 요거 국민연금 요즘에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꼭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은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돈이로 큰 돈이 있다 그러면은 자녀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탐낼 수가 있겠죠. 부모의 자산을. 자,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국민연금 외에 뭐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추천드리고요. 100마이너스 나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이다 그러면은 50% 정도는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비중에 투자해라. 나이가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서 80세다 그러면은 주식에 많은 비중을 투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뭐 증권사의 뭐 TDF 같은 경우도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절대 몰빵을 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자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 자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금융 상품의 다양성 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은 저 은퇴 설계라는 부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적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준비 대안으로 좀 많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재가 우리가 이렇게 있죠. 현재, 그다음에 미래가 있죠. 자, 이때부터 만약에 연금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연금 생활을 이렇게 PMT로 이제 가야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러니까 모든 연금들을 연금 자산으로 쓸 것들을 이때 은퇴 자금들을 계산을 해봐야겠죠. 근데 내가 이 정도의 은퇴 자금을 준비했다. 그럼 요거를 빼게 되면 부족 자금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인 가치로 들어가겠죠. 이 부족 자금을 언제로 간다? 현재 가치로 할인이 들어가서 그러면 얼마가 모자른지를 계산을 해서
이 모자른 자금을 뭐 몇 퍼센트로 투자해서 내가 저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예.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필요자금 계산, 할증, 그다음에 준비자금 계산, 부족자금을 추산한 다음에 이거를 현재 가치로 와야겠죠. 현재 가치로 와서 이렇게 부족자금 할인,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저축할 계산 금액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실행. 예,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실행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왜 통장에 돈이 없는지 TVM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좀 찾아뵙기로 하고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예, 계속 좋은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